네,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같은 DJ가 되고 싶은 DJ 버디입니다. 극단적인 여행기는 여러분께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방송이에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각종 꿀팁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쫑긋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행기로 떠나볼까요? 고고싱! 네,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미래의 여행지입니다. 저희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 이번 회차로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저 버디가 가고 싶은 또는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개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지 또는 휴양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가는 동남아 휴양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코타키나발루는 지난번에 방콕을 같이 갔던 방콕 편에서 게스트로 소개드렸던 따따님과 다시 한번 같이 가게 되었고요. 사실 방콕에 이어서 코타키나발루를 가게 된 계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즉흥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따따님이랑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시험 공부도 잘 안 되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시험이 끝나면 종강을 하면 여행을 꼭 다시 한번 같이 가자 라고 다짐을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코타키나발루였냐 하면은, 저희가 원래는 휴양지를 무조건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동남아의 휴양지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발리를 가려고 했어요. 발리가 워낙에 휴양지의 대명사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발리를 가려고 딱 비행기표 먼저 예매해야겠다 싶어서 비행기표 가격을 알아보려고 스카이스캐너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와, 비행기표가 진짜 엄청 비싼 거 있죠.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왜 알게 됐냐면, 사화 중국 칭다오 편에 나와주셨던 택시님께서 작년에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이만큼 좋은 휴양지가 없었다, 또 갈 생각이 있다 라고 하셔서 그 정도로 좋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코타키나발루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보니까 비행기표도 꽤 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 여름은 여기다 해서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지를 결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는 실제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이 올라오는 때쯤이면 저는 아마 코타키나발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봤는데 또 여기에서는 시워킹이나 아니면 패러세일링 아니면 스노클링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투어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예약을 하면 훨씬 더 싸다고 합니다. 현지 예약 같은 경우는 코타키나발루의 제셀톤 포인트라는 항구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동남아 가면 흥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셀톤 포인트에서 하는 흥정이 굉장히 또 재미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현지 화폐로 600링깃 정도를 불렀다가 점점 깎고 하니까 300링깃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제셀톤 포인트에서의 흥정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해가 지는 모습, 석양이 굉장히 예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 저는 여행 갈 때만큼은 MBTI J가 되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석양을 어느 곳에서 볼지 다 딱딱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3박 5일 일정으로 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날에는 반딧불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반딧불 투어 하기 전에 석양의 예쁜 포인트를
투어사에서 알아서 데려가 주신다고 하니까 첫째 날에는 그 반딧불 투어 중에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호텔에 루프탑 바가 또 있더라고요. 루프탑 바면 또 색다른 석양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둘째 날은 루프탑 바에서 석양을 감상할 예정이고요. 셋째 날에는 바다 바로 옆 예쁜 레스토랑에서 석양을 보려고 다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식당은 제가 두 곳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첫 번째로 유이청이라는 곳이에요. 유이청은 고기 꼬치 그리고 카야 토스트, 국수 같은 것들을 파는 곳이에요. 이 유이청의 특이한 점은 꼬치, 카야 토스트 그리고 국수를 파는 사장님이 모두 다른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꼬치, 카야 토스트, 국수 이 세 가지 메뉴를 시키시면 계산을 3번을 해야 된다는 점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펑 락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펑 락사는 락사라는 국수 요리를 파는 곳인데 이 락사는 동남아의 국수 요리인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먹는 매운 수프 겸 국수 요리라고 합니다. 사실 태국에서 먹어본 똠양꿍도 그렇고 새로운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데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락사 같은 경우는 향신료를 못 드시는 분이 먹었는데도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었다 라는 후기가 있는 걸로 봐서 가면 아주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에 가면 망고 먹어야죠. 망고는 필리피노 마켓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곳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망고보이가 있는 곳이에요. 필리피노 마켓이. 그래서 이 망고보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최신 유행에 정말 빠삭하다고 합니다. 더글로리가 유명할 때 연진아 망고 맛있어 해서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과연 어떤 밈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지 기대감을 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피노 마켓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을 파는 경우가 조금 왕왕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망고집을 제가 마침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샤앤하나라는 망고 가게예요. 이곳이 정말 한국인들에게도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고 시식도 해보라고 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과일 품질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샤앤하나 이 버디 극단적인 여행기 청취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코타키나발루 간단하게 소개드려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실 여행지일 것 같은데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몽골은 사실 자유여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예 패키지를 구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러브몽골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들 동행을 구해서 여행사와 합의한 다음에 패키지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몽골 여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 러브몽골 카페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러브몽골 카페 같은 경우는 동행을 자기가 원하는 동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조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20대 동년배 친구들과만 떠나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몽골은 세계 3대 별 관측지로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아주 천천히 동심원을 그리면서 빛나기 때문에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긴 여름에는 밤 10시 이후에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새벽 1시에서 2시쯤에 별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해요. 다만 구름이 많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별 관측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에서 제발 별을 볼 수 있길 구름이 많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몽골 여행 또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여름에 계획 중인 2개 여행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냐 라고 말할 정도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자주자주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여행이 저에게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구인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정말 힘들고 많은 일도 있었고 괴로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학기를 무사히 잘 끝내고 비로소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내가 이번 학기도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해외여행은 저에게 한 학기의 마무리로 어느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스트레스, 본인의 힘든 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누군가한테 힘든 걸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부터도 점점 딜레마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 근데 굳이 말해서 뭐 하지?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굳이 왜 말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내 성격이 나도 이상해지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민 중 하나였는데, 여행을 다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던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정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곳으로 어느 날 훌쩍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 5번째 에피소드 미래의 여행지 편 마쳐보았습니다. 네, 5화 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 여기서 5편의 에피소드 마치겠고요. 극단적인 여행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저 버디 잊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 마쳐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아우트로 마골피의 비행소녀 들려드리면서 버디의 극단적인 여행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같은 DJ 버디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안녕.